존경하는 스님, 상고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가모니불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말 잘 보내시고요. 잘 한 해 정리하셔서 내년에 아주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쭉 여적 흐름이 저거지요. 보시, 계율,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큰 줄거리고, 그 말씀 안에는 저번 시간에 45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각각이 완성된 형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사념처 하면은 그걸로 끝난 거고, 신수신법. 법에 가면은 삼매 다 나오고, 칠각지도 나오고, 해탈 나오죠. 그러니까 사념초도 계율, 정진, 사띠, 삼매, 반야로 끝나는 겁니다. 사여의족도 사정근 더하기 4개 삼매로 끝나는 거지요. 사정근은 마음에 좋은 거는 더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라니까 사실 그것만 갖고도 얘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아 유익해져라, 해로운 거 없어져라 해봐야 잘 안 되니까 그 실천으로 계율을 하는 거고 더 높은 실천이 삼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정근 플러스 4개 삼매 인데 삼매 중에서도 마지막엔 세 번째는 마음 삼매고 네 번째가 성찰 삼매인 게 보통은 마음 삼매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찰 삼매 네 번째 내지는 반조하는 삼매는 반야 삼매예요. 굳이 단어를 만들자면 반야로 염오 이욕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여의족으로 끝나는 거고 이런 등등인데 저번 시간에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 저걸 얘기 드렸죠. 믿음, 환희, 희열, 경안, 고요함, 행복함, 삼매, 염오 이욕 소멸, 해탈직연 경전에 많이 나오는 말씀. 그게 개정회를 풀어 쓴 거예요. 또는 십정도고 법수에 따라서 지금 설명이 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것을 같은 길로 가는 해탈이라는 같은 길로 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신 것은 예를 들면 자비이사를 볼까요? 자비이사도 끝나는 거예요. 자비희사 다음에 해탈로 가는 거지요. 부처님께서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그게 비, 희는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사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한번 보시면 앞서 염오, 이욕, 소멸에서 소멸이 탐진치의 소멸이고 그러면 해탈이잖아요. 그
그것이 자비이사에서 사는 애욕이 없는 평정의 삼매니까, 애욕이 없는 거니까 탐진치 중에 탐의 욕망이 소멸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소멸한 거고, 이제 정거천 안함에 대한 그것만 떨구면 해탈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비이사로 설명하셨냐면 시 부분에 보면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은 독특하지요. 팔정도나 이런 데에는 안 나오잖아요. 칠각지에도.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갑자기 어디서 못 듣던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이사로 설명하신 거예요. 뭐냐면 다른 데서는 삼매 위주로 쭉 설명하시다가 이렇게 삼매가 되면은 그 떨굴 사만이 아니라 떨쳐진다는 건 결국은 원리스,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다. 자비를 넘어가면 사로 남과 하나가 돼버린다. 이 설명이 다른 데서는 왜 안 넣으셨냐면 다른 데선 넣기가 어려워요. 삼매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 부처님께서 못하셔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법수에서는 이대로 설명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법수에서는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수대로 설명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못한 설명들이 다른 법수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잘 전달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결론은 그겁니다. 각각이 그 완전한 법수고, 개개의 그 중에 잘 맞는 것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얘기 드리고 오늘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얘기 드렸습니다.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조건, 믿음을 조건과 원인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과 원인으로 희열이, 이거 연기법이에요. 연기 어려운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12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를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마지막에 생이 생기고 생을 조건으로 노병사, 이렇게 생기는데 괴로움이 생겼다와 이 세상이 생겨났다 다 같은 거예요.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긴 다음에 형성 그 무엇이 생기고 식이라는 아름의 요소가 형성으로부터 생겨나서 이 세계가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12연기가. 그것을 역순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무명이 소멸하면 해탈인데,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 공부를 닦는 게 개정이에요. 지금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믿음을 조건으로 역순연기법입니다. 환희를 조건과 원인으로 희열이, 경안이, 고요함, 행복함이,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반야의 무덕입니다. 반야를 조건으로 싫어함이, 싫어함을 조건으로 욕망을 멀리 떠남이, 욕망을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탐진치의 소멸이, 그걸 조건으로 해탈이, 그걸 조건으로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이. 오리지널로 그래서 삼매를 닦았다면 육신통이 그 얘기입니다. 해탈직연. 반야해탈이라면 이제 육신통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12연기의 무명이 소멸해서 해탈이 이것이지요. 12연기로 세상과 괴로움이 생겨난 것을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좀 전에 그 믿음 등등등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초선 2선,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함이 3선,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4선 이상, 행복을 조건으로 삼매가 그 얘기죠.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계율 삼매 반야.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조건으로라는 거는 지금 만이라는 말은 그냥 임의로 붙였어요. 조건으로 가로 열고 만 가로 닫고.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이 생겼다 이 뜻은 앞에 걸 조건으로만 그 뜻입니다. 오직 그것을 조건으로만 뒤에 게 생긴다.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에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반야를 조건으로 싫어함이, 탐진치를 싫어한다 그 얘기죠. 이 싫어함을 조건으로 욕망을 멀리 떠남이, 욕망을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소멸이, 탐진치의 소멸이, 소멸을 조건으로 해탈이,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했다는 암과 봄과 육신통 이렇게 되는 거지요. 더 요약하면 믿음을 조건으로 삼매가 공부를 지어서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반야를 조건으로 해탈이, 개정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에 지금 쭉 가다가 여기에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해탈만 있는 게 아니라 중생에서 이 공부를 닦는 과정에 삼매가 어느 정도 됐다면 여기서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도 삼매 천상 가는 거지요. 그리고 살아서 공부를 정말 많이 지었는데 해탈을 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난 해탈 유보다. 죽어서 아나함이죠. 정거천. 해탈 유보시키겠다. 정거천에 대한 미세한 집착이 있는 거죠.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안에 이 스펙트럼이 많은데 이 여정이 셀 수 없는 삶의 윤회의 여정이 있었던 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십이연기의 두 번째인 의도 말입니다. 형성,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샹카라가 할 때 그 형성인데, 한글로는 의도라고도 하고 형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좀 더 근원적으로는 형성이겠죠. 그 무엇이 에트바스, 그 무엇이에요?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형성을 시작했다. 형성이, 애초의 형성은 단순하죠. 3차원적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주 단순한데 그 단순한 게 빳빤자로 확장을 하니까 형성, 형성, 형성. 근데 단순한 형성이 3차원의 형성, 여러 차원의 형성, 더 아웃풋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것을 수평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에서 아웃풋된 거로 본다면 확장이 도화지 위에 확장이 아니라 도화지 안쪽에서부터 확장해 나와서 도화지라는 화면을 만들고 화면 바깥에 그림을 그린 거죠.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를 볼 때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스크린을 볼 수가 없어요. 스크린 위에 움직이는 컬러링들만 보는 거죠. 동영상의 컬러링들을. 뭐 사람을 보던 그 스크린 위의 영상들인데, 비유컨대 이 세계는 끝나지 않는 영화인 거죠.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스크린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본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스크린은 있는 거죠.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그림이 그려지려면 반드시 그림 안에 도화지가 있던지,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영화 그림 안쪽에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스크린으로. 비유입니다. 스크린으로 들어가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쪽에 또 스크린 안쪽에 뭐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근원으로 들어가는 공부되는 과정이고 애초에는 그 안쪽에서 형성이 일어난 거죠. 무언가가. 그 형성이 일어나는 걸 조건으로 시기, 알미라는 암의 요소들이 생겨난 거고 그 알의 요소들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라는 정신물질에 빨리는 정신은 그 이름이죠, 이름. 이름과 물질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전에 계십니다. 그 이름 물질이 물질에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라는 말씀이 계시죠. 물질에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물질에다가 지수화풍에다가 지수화풍이라는 건 사실 단순히 흙, 물, 불, 바람뿐이 아니라 그것들이 섞인 이 세 개에다가
이름 붙이기를 하게 되면 각각의 뭐가 되나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 세계가 정신물질처럼 이런 게 되는 거죠. 구분이 가는 거죠. 개념이 생기는 거죠. 쌍위따니까양가는 이런 말씀이 계시죠. 물질에 이름 붙이기, 물질이 있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단어가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단어가 맨 처음에 생기고 그걸 조건으로 긴 언어들이 생기는 거고 언어를 조건으로 개념이 생기고 개념을 조건으로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통론이 생기고 통론을 조건으로 아주 엄청난 강론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는 정신적 사유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이비설신이 색성양미촉법이 생기고 나가 생기고 세상이 생기고 쭉 다 생기는 건데 거기에 형성입니다. 이 형성을 소멸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죽고 마는 파멸, 단멸이 아니라 형성의 안쪽에 궁극의 그 무엇?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성, 여기에 무형성은 빨리로 보시면 사실은 비형성입니다. 안일비자 무위라고 되어 있지만 비위예요. 비형성. 해탈은 무형성인데 무형성하기 위한 과정은 비형성이기 때문에 형성하지 않으리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무한소급시켜서 궁극에는 무형성에 도달하는 게 해탈인데 뽀따빠따강에 구경까지 편제한 다음에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샹카라 하지 않으리라 아샹카라 하게 되면은 지멸에 이르른다. 비형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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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의 지멸에 이르른다처럼 비형성의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들은 이게 와닿지 않을 거가 우리들은 형성을 좋아해요. 대다수는. 형성을 한 이 세계에서 어떻게 높은 세계로 가서 세계 자체라는 건 형성된 겁니다. 우리들도 형성된 거고 이 나무 책상 형성된 거고 모양 있는 모든 것들은 형성된 건데 하다못해 공성마저도 공무변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공이니까 형성이 안 된 것 같지만 궁극의 공이 아니다. 공무변초도 형성된 공이다. 라는 거죠. 오선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형성된 걸 좋아해요. 실제로. 형성된 거에서 어떻게 행복할까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도 개정애를 닦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리고는 그 자기 내면에 더 이상 올라가기 싫다 높은 세계로 자기의 선택이죠. 더 안 가는 거죠.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세계 안에서 형성된 세계 안에서 행복해지겠다. 거기까지 공부를 짓게 되는 겁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 위에 대학원도 있고 다 있다고 치죠. 누군가는 중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어 갖고 나 고등학교 싫어, 대학교도 싫어 하면 중학교에 머무르면 되는 겁니다.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는 그 옆에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안 돼, 진학은 꼭 해야 돼.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도 본인이 싫다는데요. 부모님이 말려도 안 되는 거죠? 그 학생은 중학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 학생 입장에서는 중학교가 행복한데요. 누가 뭘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까지만 가려고 해도 누구나 아까
그 여정을 똑같은 개정회를 밟아야 되는 거고, 밟지 않으면 국민학교에 있게 되는 거고, 국민학교 이하에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 중학교에서 많이 지내다 보면 이제 그 친구가, 아유, 중학교 지루하다. 올라가야겠다. 고등학교로. 그렇게 해서 누군 대학 갔는데, 아, 대학 졸업은 싫어. 무슨 대학원이야. 대학교가 최고다. 영원히 대학교에 있자. 이거 다 졸업하고 나면 취직하고 머리 아프다. 그럼 거기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가는 여정들은 전부 개정회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군가는 어떤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난 정거천이다. 일단 정거천까지만 가겠어. 거기서 해탈하지 정거천은 봐야겠다. 그러면 아나함이죠. 아나함은 거기서 언제든 해탈하는 거죠. 드리는 얘기는 무형성이 와닿지 않더라도 이러한 길로 우리가 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나온 게 이 세계는 모두 해야 될 것이 뭐가 하나 빠졌는데 사마타가 먼저 나왔죠. 사마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가 나오는데 이거면 다 된다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은 이거다예요. 그냥 간단하게. 초선, 사마타, 초선을 윗바사나 시키고 초선도 이선에 비해선 위험하기 때문에 초선 죽을 만큼 좋은 병,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죽을 만큼 좋은 측면이 있고 병에 걸렸다, 나쁜 병에 걸렸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셨어요. 초선이. 초선 밑에 세계에 비해선 욕망, 감각적 욕계, 이 세계, 욕계는 그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위에 여섯 천상하늘, 높은 여섯 천상하늘까지가 전부 욕계, 그것보다 높은 게 초선천인데, 초선은 욕계에 비해서는 죽을 만큼 행복한이고, 그 위에 이선에 비해서는 병 걸린 자들이고, 해탈 전까지 모두 이런 포맷입니다. 너무 당연한 게 중학생은 국민학교보다는 위에 있고 고등학교보다는 밑에 있고 너무 지당한 거죠. 근데 이 세계에 행복이라는 거에 방점을 두면 초선은 그 밑에 세계에 비해선 죽을 만큼 행복한이고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것보다 높은 이선천에 비해선 병 걸린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만큼 좋은은 획득해야 돼요. 행복은. 아래 욕계에 비해서는 죽을 만큼 행복하니까 일단 획득하려면 초선의 삼매를 증득해야 됩니다. 증득했어. 증득하고 나서는 더 행복한 이선이 있으니 이 초선의 달콤함에 행복함에만 빠져 있으면 이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니까
나 이선에 비해선 병 걸렸어 라고 생각을 해야만 이선을 닦을 의지가 생기죠. 일단은 초선을 증득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요새 용어로 하면 겟해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초선을 겟해야 되고, 겟한 다음에는 버려야 되는데, 그 좋은 걸 왜 버리냐면 단순히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버려요. 더 높은 어마어마한 걸 겟하려면 이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는 다시 한번 정의하면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겁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변한다.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다, 궁극에 비해선. 그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버리라고. 이거죠. 부처님께서 정의해 주신 거,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 경전에서 위험합니다. 이 세계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야 되는데 위험함을 알라가 윗바사나입니다. 벗어남을 알라가 개정의 8정도 45보리도품, 이게 벗어남을 알라의 방법이고, 그리고 벗어나라는 건 실천을 해서 스스로 벗어나라. 실천을 해서 괴로움이라는 거기서 빠져나와라. 스스로. 이건데, 달콤하기만 하면 벗어날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그 달콤함의 이면에 위험함을 알라가 윗바사나입니다. 아까 초선의 위험함을 알라. 초선이 왜 위험해?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해 죽겠는데 이건 위험하지 않아? 하면은 세 번째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선 등등 더 높은 거에 비해서는 위험합니다 라고 알라가 윗바사나입니다. 그제서야 아하, 이거 위험한 게 있구나, 초선에도. 그러면 벗어남이라는 세 번째 방법은 뭘까? 이선의 방법 부처님이 얘기해 주셨지. 그래, 노력해보자. 벗어나려는 실천을 통해서 초선을 벗어나고, 벗어났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더 높은 이선이 된다입니다.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서 8번째 산매에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하고, 그 증득한 비상비비상은 무엇에 비해서 위험하냐 하면 상수멸, 해탈에 비해선 위험한 거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도 윗바사나하고, 궁극에 도달한 게 상수멸 해탈이고, 상수멸은 더 이상 윗바사나가 아닌 거죠. 시킬 수가 없어.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성된 거나 무상하고 괴로움이지, 이건 궁극이고 형성된 게 아니고 무의도니까 12연기의 무형성. 그래서 무무명, 첫 번째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이기 때문에 상수멸이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 끝난 거예요.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또는 삼매가 초선이 되기 전에는 삼매 아직 안 됐는데 윗바사나로 공부를 먼저 시작한 사람은 욕계가 위험하다 하고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윗바사나로 시작하면은 참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힘들 것이다 처음에 라고 안구따라니까에서 말씀 주신 이유가 삼매가 안 됐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한 윗바사나로 이 세계의 위험함을 버리려니 참 쉽지가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굴의 의지로 해야 되지만 그가 삼매가 되면 좀 쉬워진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겁니다.
이게 통론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통론이지만 그거 통론은 늘 힘들지요. 좀 더 구체적인 게 좋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삼매가 나오는 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와 이렇게 지금 일으킨 생각은 없고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있고 있는 그 다음에가 일으킨 생각이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인데 그 다음은 없고 세 가지인데요. 이거 첫 번째를 이것도 연기예요. 초선을 조건으로 2선이 2선을 조건으로 3선이 이듯이 건너뛰기 없습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이것을 조건으로만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관찰만 있는 삼매가 됩니다. 이 두 번째를 조건으로만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관찰도 없는 삼매가 됩니다. 연기입니다. 뒤로 갈수록 높은 삼매입니다.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일으킨 생각이라는 건 고3 수험생이 대입시험, 예비고사 등등등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는데 놀고 싶어요. 밖에 생각만 자꾸 나요. 여러 산만한 생각이. 지금 국영수 펴놨는데 이 생각이 안 들고. 이 친구가 일으킨 생각을 밖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 책은 눈앞에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수험생이 이 눈앞에 펼쳐진 국어, 영어, 수학으로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돌아오려면. 이건 비유가 아니라 지규입니다. 진짜로. 삼매 똑같습니다. 나 국영수 해야 돼. 나 이거 지금 해야 돼. 이게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지금 책을 관찰하는 게 이게 지속적 관찰입니다. 이렇게 해서 책만 관찰이 쫙 된다면 정말 최고인데 이게 처음에 안 되는 게 한 몇 줄 읽다가 한 페이지 보다가 수학 공식 풀다가 또 딴 생각합니다. 또 바깥에 친구랑 노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일으킨 생각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친구 생각으로 간 거예요. 책이 아니라. 이때 다시 책으로 돌아와야 되려면 이 아이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안 돼,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이 선행이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는 한 밖에서 노는 생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진행됩니다.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저렇게 놀아서 어디 가고 막 이렇게. 이 아이가 책으로 돌아오려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거 자체가 나 공부해야 돼! 다시. 이게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공부하게 되면 그게 지속적 관찰입니다. 요번에는 한 2페이지 나갔어요. 3페이지나. 그리고는 또 친구 생각하러 갑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그러니까 지속적 관찰하는 거에서부터 벗어나면 다시 일로 돌아와야지가 일으킨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주신 수행 주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수행 주제가 국영수라고 여겨보시면 똑같습니다. 수행 주제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수행주제 관찰이 되질 않고 탐진치에 관련된 다른 산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안 돼, 수행주제로 관찰로 돌아와야 돼 라는 게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행주제만 잘 관찰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찰입니다. 그러면 너무 뻔한 게 두 번째에 이렇게 잘 하다 보면 어느 날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되는 날이 올까요? 아까 그 수험생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바깥으로 친구 생각으로 잘 안 가고 이제 책에 쭉 빠져갖고 30분이던 1시간이던 수학 공식만 푸는 날이 오는 겁니다. 친구 생각 바깥에 안 나는 거죠. 재밌어. 공식 푸는 게. 재밌어서 푹 빠져서 1시간 동안 거기에 몰입이 되어졌다면 이게 지속적 관찰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더 이상 일으킨 생각은 필요 없죠. 밖에 잡생각을 해야 안 돼. 도로 돌아와야지 하고 일으킨 생각을 할 건데 관찰이 수학에 쭉 빠져갖고 되고 있는데 철학자가 벤치에 앉아갖고 어떤 철학이 막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계속 들어가. 철학적 사유가. 하나의 문제를 잡았던 게 안 풀리던 게 계속 들어가요. 철학인이. 그 철학자 행복합니다. 멈춰 있어요. 철학자가 벤치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도 그 철학자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가만히 있거든. 눈도 안 움직이고. 그 철학자가 들어간 건 산매는 아니에요. 지금 이 책 수학에 들어간 것도 산매는 아니에요. 수학 산매라고 하지만 보통 흔히들 경전에서 얘기하는 산매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철학자도 그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산매가 아니냐면 그건 사유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흐름의 연속선상에. 그러나 그래도 그 철학자가 행복한 건 잡생각이 이런 생각했다 저런 생각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하는 아이도. 하나의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산매는 그거랑 다른 건 뭐냐면 산매의 수행 주제들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딱 하나의 수행 주제들 가시나기 때문에 산매는 지속적 관찰이 되게 되면 생각이 멈춥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산매는. 철학자는 사유가 한 가지 문제, 철학자도 그래도 잡다하게 이 사유에다가 저 사유에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제대로 된 철학자가 아니에요. 철학자가 제대로 익으면 하나의 주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갑니다. 딱 한 가지 주제로. 그때 철학자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산매는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주제를 그 수행 대상을 잡으면 사유가 멈춰버립니다. 오직 수행 대상에 대한 딱 한 생각만 있게 돼요. 그러니 철학은 되지도 않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멈추기 때문에. 자, 그게 지속적 관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느니 됐죠. 세 번째는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관찰도 없는입니다. 더 나아간 거예요. 지속적 관찰이 없는이라는 건 아까 수학에선 벌어지지 않죠. 수학은 최고봉이 관찰만 있는 거예요. 철학도 관찰만 있는 이죠. 사유만 있는. 관찰이 없는이라는 건 산매에서 생기는 건데 관찰이 아니니 관찰하던 대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관찰만 있느니 산매는 사유가 아니고 생각이 딱 한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생각. 세 번째에는 한 생각마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성으로. 잠든 게 아니죠. 지속적 관찰이 없는 건 잠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5가지 장애에 나오는 거죠. 초선만 하더라도 산매의 제일 낮은 산매만 하려도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 후에 이거 소멸해야지 산매가 되는데 3번째 혼침이 있잖아요. 해태와 혼침. 혼침은 산매에 드는 게 아닙니다. 혼침도 생각이 없어지는데요. 그거 잠드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 지금 지속적 관찰이 없는은 졸려 관찰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닌 거죠. 명료한 상태에서 관찰하던 게 초월하기 시작한다. 관찰하던 게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 얘긴 마음과 눈의 방점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 얘긴 아까 영화관에서 영상들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스크린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영상 위의 세계에 영화관에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영화 위에서만 살게 되는데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 관찰을 한 점만 하여서 하나의 끝에 집중해서 영화 이것저것 보지 않고 하나의 끝에 집중해서 몰입이 되어지면 어디로 들어가냐? 영화 위의 세계에서 스크린으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스크린으로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화가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자기한테는 영화가 사라진다. 동영상이. 동영상이 있건 말건 사라지는 거죠. 그때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내면의 세계는 이 우주는 욕계라고 하셨죠.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수평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우주보다 크다 이니까 오히려 우주가 부분 집합인 우주 바깥의 세계인가? 수평적으로는 이렇게 여길 거고 수직적으로라고 할까? 내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다가 있고 빙산이 조금 나왔고 그 안으로 이렇게 바다 안으로 이렇게 돼 있듯이 위에 나온 빙산 뾰족한 것보다 안에가 더 넓듯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럴 것인가? 이렇게 여기기도 할 거고. 2번째입니다. 애초에 거기서부터 12연기가 확장돼서 빳빤자돼서 나온 세계가 이 세계라고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도 비유했었죠. 대심리에 그 조그만 하여튼 흔히들 하는 비유입니다. 강물이 저 밑으로는 바다랑 연결이 돼 있나? 어떻게 돼 있으니까 바다로 나가면 그 안에는 내면으로 들어가면 넓은 무엇이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무변처라고 하셨죠. 이제 쭉 더 들어가면 그것이 지속적 관찰이 없고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다르게 얘기하면은 광대산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선 1심산매가 처음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광대한 산매가 되고 그리고는 위 없는 산매가 되고
그리고는 공무변처 공이 되고 공이면 진짜 공이냐? 아직 진짜 공은 아니기 때문에 더 공이 있기 때문에 공이 무변처 공이 가히 없이 공인데도 더 가히 없이 공무변처들이 벌어지고 식무변처, 무소유처, 공마저 더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끝인가? 파멸인가? 더 들어가니까 비상, 비비상, never, 상, 노우, 비상.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상은 결코 아니고 비상도 아니다. 노우, 그 노우가 never가 되는 게 더 편지하는 겁니다. never 상, 샀냐? never 비상. never 상, never 비상. 이게 무소유처보다 더 높은 경지인 게 상이 결코 아니고 비상도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니미따 여기 나오는군요. 공안산매 이건 공무변처의 공 아닙니다. 그 공 아닙니다. 이건 순야 스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어로 순야 공 여기에 청정이 붙으면 청정공이 되는 겁니다. 진짜 공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점점 공해지는 거고 표상 없는 산매 니미따 산매 이거 비자죠. 니미따 표상이 아니다 아니올시다 아니미따 점점 더 전체의 산야가 아니다 그런 거죠. 원함 없는 산매. 드리려는 말씀은 앞에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잘 사유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일으킨 생각은 더 이상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잘 되는 산매. 오케이. 두 번째 산매. 세 번째, 이게 진짜 산매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지속적 관찰만 잘 되는 거. 세 번째,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관찰도 없는, 지속적 관찰도 아닌, 그렇다고 혼침이 아닌 명료한 지속적 관찰도 없는 산매. 이렇게 되면 내면으로 끝없이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집니다. 이 세 개로 사실은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산매 얘기는. 그런데 뒤에 공산매, 표상 없는 산매, 원함 없는 산매는 뭐냐면 이 지금 세 번째 지속적 관찰이 없는 산매를 더 펼쳐 보이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번째까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까지인데 아까 그 국영수 예비고사 보는 친구가 꼭 바깥에 친구랑 생각하지 말고 국영수에 꼭 해야 되듯이 처음에는 국영수에 돌아오려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수행 주제에 일으킨 생각을. 언제까지? 국영수에 몰입될 때까지, 지속적 관찰이 될 때까지. 일단 그렇게만 돌아오면 돼요. 국영수에만 몰입이 되면 행복해지잖아요. 지속적 관찰만 되어지면 이 친구는 산매의 행복을 알아요. 그리고 지속적 관찰에서 지속적 관찰이 없는 산매까지 가게 되면
이 친구는 거기서 뭘 알게 되냐면 계속 끝없이 들어가니까 자리가 잡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거 부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개체는 부정이죠. 개체를 초월해 가기 때문이에요. 개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내면으로 들어가집니다. 빨려 들어가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국영수 하는 친구가 국영수한테 몰입이 안 됐을 때 계속 친구랑 노는 생각을 하지, 두 번째 아까 지속적 관찰만 일단 된다면, 수학 푸는데 1시간 몰입될 수 있다면 1시간 있다가 친구 생각 잠깐 나더라도 그때 공부가 굉장히 재밌겠죠. 두 번째 지속적 관찰만 되면은 그게 시부도라고도 하고 시무도라고 하는 그림의 전반부입니다. 놀러다니는 소를 묶어놓은 거죠, 말뚝에. 처음엔 그 소가 미치고 막 팔딱 깨겠죠. 놀러 가야 되는데, 염을 먹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언제까지? 길들여질 때까지. 근데 그 그림은 조금 그렇긴 해요. 갖다가 묶어놨으니, 그건 강제죠. 수험생을 갖다가 방에다 묶어놓는다고 그 수험생이 국영수 할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더 바깥으로 생각이 날뛰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 먹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수험생이. 스스로 수행 주제를 지속적 관찰이 될 때까지만.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그 사마타의 첫 부분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모든 삼매인데 첫 부분이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부모님이 우리 요새는 자주 얘기 드리지만 요새는 아무 상관없는 모양이에요. 대학 안 가도.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는 모양이고, 옛날에 우리 어느 한때에 대학 안 가면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주신 말씀은 막 이런 거잖아요. 들어들 보시지 않았나요? 너 대학 안 가면 한국에서 아무것도 너 후회한다. 아들아, 딸아. 공부 막 이게 너무 더 많이 듣던 말이죠. 간곡한 당부.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하여튼 지금 여기 이제 이 공부는 부처님 말씀은 이게 국영수 대학 무슨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공부입니다. 영원한 이 윤회에 있는 세계 동안. 그래서 갈림길이 계율삼매 반야인데 그 갈림길이 삼매의 일거고 삼매의 처음이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거든요.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삶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간곡한 당부이다. 잘 생각해서 지속적 관찰이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 말뚝에다 묶어놓지는 않겠다. 그래 보아도 묶으면 더 안 할 거고 그것은 강제 아닌가? 스스로의 몫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묶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이니까 그대가 잘 사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 반에서 60명이 있을 때 60등 하고요. 앞에 한 3등 안짝이랑 언제부터 그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그냥 습관. 좀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금방 1, 2, 3등하고 저 꼴찌하고 뭐 금방 그런 차이가 벌어지진 않았을 거고 시간은 좀 꽤 지났을 텐데 애초에 그 시작은 습관 아니었을까요? 잘 그 국영수 등등의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조금씩 그 습관을 길들이면 뭐 할만해지면 어느 날 몰입이 잘 되면 재미있다가 근데 애초에 시작을 안 하면 습관을 안 들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기 싫어지겠죠. 우리 모두는 큰 공덕을 잘 지어왔습니다. 지금 부산선언에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시청 안 하시더라도 우리 같이 공부 짓고 계신 분들 큰 공덕을 지어와서 올 한 해 잘 사유하고서는 우리 여적도 지금도 지속적 관찰인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공부 짓는 분도 계시고 뭐 아직 조금 덜한 분도 계시고 하지만 내년에는 지속적 관찰이 잘 우리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 같이 우리 평화롭기를 나무석 가문이 물